제가 눈을 이렇게 뜰 때랑 다르게 이거를 쭉 뜨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올리알 성형외과 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쌍꺼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쌍꺼풀 하면은 주로 여성분들만 받는 수술로 생각을 해왔겠지만 외모를 더 이쁘게 바꾸고 싶은 그런 니즈가 올라감에 따라 남성 눈을 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이뻐 보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남자 쌍꺼풀이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굳이 왜 쌍꺼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왜 그러냐면은 여성분들의 눈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쌍꺼풀이 이제 선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던 게 생긴다, 아니면은 쌍꺼풀 지금 있는 모습이 더 이쁘게 커지든 아니면 더 선명하게 보이든 이런 쌍꺼풀의 변화가 있으니까 쌍꺼풀 술이다 라고 하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쌍꺼풀을 아주 얇게 만들거나 아니면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하는 속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적으로 그 모습을 만들려다 보니 원래 있던 쌍꺼풀이 크게 보이던 여성분들한테 하던 그런 수술 방법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이 되어서, 그래서 쌍꺼풀이라는 단어를 넣게 된 겁니다. 남성분들의 눈을 더 매력적인 눈으로 바꿔준 수술을 남자 쌍꺼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자 눈을 어떻게 개선할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보통 동양인 눈은 기본적으로 남자 눈도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매서운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몽고주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눈매와 같이 합쳐지면은 앞머리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눈꼬리를 좀 더 유하게 내려주는 작업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하기 우리 눈을 뜨게 되면은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검은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는 눈들이 있어요. 제가 눈을 이렇게 뜰 때랑 다르게 이거를 쭉 뜨게 되면은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검은 눈동자가 딱 덮여지면서 검은 눈동자 위쪽 일부분이 가려지게 되는데, 째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런 째려본 듯한 이미지, 실제로 그런 비슷한 눈들을 가진 분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째려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이미지 바꾸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담할 때. 그러면 검은 눈동자가 가려져 있는 부분을 좀 열어주게 되면 더 선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좀 밝아진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눈꺼풀 위쪽 라인을 직선화되어 있는 걸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주면서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본인이 바꾸고 싶은 이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쌍꺼풀 수술할 때는 이제 쌍꺼풀 단독으로 수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몽고주름과의 관계, 그 앞주름이 여러 겹이 생기는, 이게 깔끔한 선이 나오지 않으면은 앞트임을 같이 해가지고 매끄러운 마감 처리를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간격이 너무 멀면은 답답한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자 앞트임을 조합할 수도 있고, 또한 쌍꺼풀을 크게 만들지 않고 눈을 커 보이게 만들려면은 이제 검은 눈동자를 열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을 같이 조합해서 더 매력적인 눈을 만들 수도 있고, 기울기가 있어요. 그 기울기, 눈 뒤트임을 통해서 뒷꼬리를 약간 각도를 내려주는 방향으로 조절해가지고 눈을 더 유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변화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남성 현재 눈 모습을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화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쌍꺼풀이 있는 눈을 원치는 않는데 쌍꺼풀이 위에 너무 선명하게 있어. 그러면은 그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도 할 수 있고, 또는 겹주름을 없애는 수술도 해볼 수 있고, 이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술도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분석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플랜을 잡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을 정한 다음에 그대로 수술하면 과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정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분석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보면은 앞쪽 3분의 1이 있고 중간 3분의 1이 있고 뒤쪽 3분의 1이 있게 되는데, 앞쪽 3분의 1이 중간 3분의 1보다 간격이 넓냐 좁냐, 그리고 눈 앞에가 이렇게 벌어진 각도가 벌어졌냐 좁아졌냐, 그리고 뒤쪽에 3분의 1 부분이 올라가는 커브냐 아니면 아래로 쭉 내려가는 커브냐, 그리고 쌍꺼풀이 이제 얼마나 보이느냐, 피부 길이 여유분이 많은가 적은가. 실제 이 피부 길이 여유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많지 않으면은 속쌍꺼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쌍꺼풀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환자분이 왔을 때 상담 시에 현재의 모습을 다각도로 분석해내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술 후 관리는 여타 다른 쌍꺼풀 수술이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혈압이 여성분들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눈을 그냥 감는 것 말고 확 감는다든지 은연중에 평소에 쓰던 힘 딱 한 번씩 불끈 힘을 한 번씩 주는 게 순간 혈압을 올리는데 그게 수술 부위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령을 든다든지 뭐 그런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수술하고 집에 갈 때까지는 그게 무리가 없었는데 그 이후 시간에 지연성으로 이게 안쪽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멍이 이제 부어 오르게 되는데 멍이 부어 오르면 당연히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힘을 많이 쓰는 건 안 해야 되고 커피나 이런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같은 것도 좀 덜 드시는 게 추후 수술 후 이제 멍 붓기 관리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 쌍꺼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가 수술했을 때 어떤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걸 내가 얼마나 골라서 느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 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자유도라고 표현한다면은 여성 쌍꺼풀의 경우에가 자유도가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남자 쌍꺼풀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검은 눈동자를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정도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앞트임을 일부 가미를 하면서 쌍꺼풀을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 안에서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 작업을 했을 때 형성되는 눈매나 이 커브의 느낌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눈꺼풀에 보이지 않는 그 근육 방향이나 뼈 구조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도는 좀 낮은 편이지만 이제 수술 전에 도움이 만약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라든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충분히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얘기해야 원하는 라인, 원하는 이제 나의 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올리아의 성형외과 황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